네이버가 두나무를 이제 또 데려오게 됩니다. 확정이 일단은 그 교환가액이 확정이 됐고요. 네이버 밑에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, 100%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, 네,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20조 원대 핀테크 공룡이 좀 등장하는 거, 네,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.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네,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1대 2.4 땡땡땡 비율입니다. 네,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래 1대 한 3점 그리고 3 초반대 하는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좀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네이버한테는 좋은 내용인데 두나무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아닙니다. 이게 확정이 아니고 내년 4월에 그 이제 최종적으로 주주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내년 아마 4월로 알고 있고, 그래서 그 전까지 두나무랑 네이버 측에서 두나무의 주주들을 잘 설득을 할 수 있을지, 그래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지금은 좀 중요하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이게 또 성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주들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이따가 한 9시 반쯤에 그 기자회견 있거든요. 기자 간담회, 기자회견. 네, 그게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도 어떤 이야기들 하는지도 한번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주총에서 최종 승인해야 되고 좀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인수가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. 주주들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이후에 정부 승인 또 받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앞으로 좀 서류상의 어떤 절차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시간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뭐 관련된 좀 언급들이 있을 거고 관련된 논의들이 좀 오가겠죠. 네,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네이버가 어제 어쨌든 생각보다 좀 그 낮은 그런 비율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교환 비율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가 조금 시간외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네이버가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한 6%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. 일단은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뭐 나올지 여부는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긴 틀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두나무 편입이 완료가 된다,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뭐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 선정이 좀 되면서 아마 뭐 목표 주가 상향이라던가 이런 좀 그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두나무라는 그 기업 가치도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나무를 편입을 하면서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화뿐만이 아니라 달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사업자가 많은 구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는 좀 한두 이제 업체들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. 그래서 되게 과점적인 그런 사업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네이버나 두나무가 워낙 뭐 업비트도 있고 이렇게 좀 확보하고 있는 그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을 시기에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앞으로의 협업에 대한 그리고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일 거고 그리고 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라던가 뭐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될 텐데 근데 일단 생각보다는 두나무가 이제 두나무에 대한 그 교환 비율 자체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좀 심리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지분 가치에 대한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가 될 가능성들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지분의 활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계속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뭐 요 내용들은 이따가 기자회견이나 그리고 주주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길게 봤을 때는 좀
기대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 비슷한 앞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에 이어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는데,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법안이죠.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가 되고, 좀 그러면서 좀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좀 지원을 할 걸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많은 국가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좀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볼리비아가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의 공식 금융 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이다,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볼리비아 장관이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 결제 수단처럼 작동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반의 예금이나 신용카드 그리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어떤 좀 신뢰 가능한 정부의 자금으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, 점점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제 암호화폐 시장도 분위기가 괜찮았었고요.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스테이블 코인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도 계속해서 최근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했죠. 그래서 일단은 뭐 속보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, 이번 누리호 발사에 대한 좀 긍정적인 성과 요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,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. 한국이 우주로켓 발사로 상업 우주 경쟁을 본격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. 어제 이거 실시간으로 유튜브 스트리밍 하는 거 있잖아요. 실시간 중계하는 스트리밍에 10만 명이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. 4차 발사에 지금 성공을 했고, 이게 좀 중요한 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최초의 어떤 우주 발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세계 우주 경쟁에서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이번에 민간 업체가 주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렇게 같이 좀 해가지고 엔진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약 240억 원에 이 한화가 확보를 했고요. 그러면서 이번에 성공적인 발사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좀 뭐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주 기술 자체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열심히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민간업체 주도에 좀 성공적인 성과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점이 되겠죠. 근데 일단은 오늘 뭐 주가상의 움직임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워낙에 오른 게 그동안에 딱히 없어가지고 그동안 올랐다고 해봤자 뭐 한국항공우주? 한국항공우주 정도만 조금 오르고, 뭐 다른 방산 쪽이 워낙 그동안 우크라이나 어떤 평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주들 흐름이 워낙에 좀 안 좋았었는데, 방산주들은 좀 그런 것들은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오른 것도 별로 없었고 이제 많이 빠져 있고, 이래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좀 시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, 워낙에 사실 뭐 누리호나 뭐 이런 발사 일정이 있으면은 보통 발사를 하면은 다 급락합니다. 급락하고 뭐 개별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뭐 하한가 가기도 하고 이전부터 그래 왔었는데, 사실 최근에는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딱히 없어요. 뭐 세트레가이나 이런 종목들은 개별 악재로 인해서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, 그렇다 보니까 요 성과를 뭐 더 이상 뭐 빠질 가능성은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고요. 성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,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나 뭐 리포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